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100인의 의인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녹화를 봄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겨울이 코앞이란 말이에요. 네. 매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는 의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선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스튜디오에 모시지 않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건 사고 속 의인분들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렸거든요. 한 분 한 분 세보니까 어느새 지난주까지 저희가 99건의 사건과 의인분들을 소개해드렸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는 의인분 계세요? 뉴리수에서 떠나지 않는 의인분 계세요.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 그 터널 앞에서 그 화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달려오던 수없는 차량들 온몸으로 막아 돌려보내신, 그래서 인명을 수없이 구하신 그 의인분. 왜 기억에서 계속 남아 계시냐면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트라우마로 인해서 직장도 잃으시고 상당히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으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과 이제 세월호 파란바지 김동수님하고 이 두 분이 계속 저는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이 컸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건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했던 첫 번째 방송. 춘천 의암호 호수 속으로 사람이 탄 채로 승용차가 빠졌고 강한 바람에 밀려가지고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어떻게 하지 이제 안타까운 목소리만 들리는데 용감하게 3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구조해 넣은 그 영상이 지금 잊히지 않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본 이유가 그 얼마 전에 명예전당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이 하나 왔어요. 의인분들이 가끔씩 홀로 활약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홀로 구조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좀 외롭게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죠. 의인 한 분이 홀로 다급하고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제 물에 빠진 분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인 본인 스스로가 다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고군분투하면서 구조해내시는 그 모습들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힘들게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인분의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사례들도 발굴하고 해서 함께 한다는 거, 의인분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서 아마 우리 명예전당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시청자분도 이런 의의에는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런 의견을 추가로 주셨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힘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소중한 시청자분의 의견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명이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얼마나 큰 힘이 나올 수 있었는지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명예전당에서 100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영상과 영상 속 의인분들, 멀리 제주도로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누가 갇혔나요? 차를 왜 들어 올립니다. 번쩍 들어올리는데 왜 저런, 뭐 옮겨야 되나? 왜 들어올리지? 엄청 많이 모이신 거거든요, 지금? 차 하나에? 차량을 완전히 들어 올렸어요. 네. 뭐지? 무슨 일이지? 밑에 뭐가 할머님이 아래 깔려 계셨어요. 차 밑에 깔려 계셨었네. 지금 다른 쪽 각도고요. 똑같은 자동차. 차를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들어서 이제 그 사람 먼저 빼야 되겠다. 끼어 있는 사람부터 살리자. 하교하는 길에 우연히 학생들까지. 사고 장면을 목격했고 할머니께서 깔려 계신 걸 보고 일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려가게. 멋지네요.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셨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일단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근데 영상을 보면
저런 사고가 나기에 알맞은 시간인가 할 정도로 밝아요. 그러네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되게 밝은 시간대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 때 시간이 오후 4시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 차량이 이게 할머니를 아까 치었잖아요. 네. 그리고도 쓰지를 못하고 담벼락에 부딪힌 후에야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어르신이었고요. 근데 낮술을 드셨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분이 그전에도 음주운전을 할 경력이 있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큰 사고를 냈던 겁니다. 제가 당시 이제 경찰 조사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 사고 당시에 경찰관의 그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2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단속 기준이 0.03%고요.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만취 수준을 훨씬 넘는 엄청난 술을 드셨다는 건데 대낮이라서 아마도 단속이 없을 거야, 그러니 괜찮을 거야 이러한 이제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단속이 없다는 게 괜찮은 걸까요? 오히려 단속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단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할머니를 크게 다치게 만드는 인명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 결코 어떤 경우에도 괜찮은 경우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번도 괜찮을 수 없고요. 할머님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빨리 구조를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다행히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림으로는. 그래도 정말 할머님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었던 게 골목길에 갑자기 나타난 시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자동차를 들어 올려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었는지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국제적인 학술 연구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주도하고 리드하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냥 주변에 계시던 한 10여 분 정도의 평범한 주민들, 시민들이 계셨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모두 그냥 달려오셨대요. 그리고 서로 이거 듭시다 라는 이야기 누가 먼저 했는지도 잘 기억도 못 하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구호를 이렇게 맞추셨는데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이분들 모두 정말 평범한 이웃 주민이었다. 더구나 중학생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저 보셨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좀 가슴에 먹먹한 후일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뭐냐면요. 일을 했는데 먹먹할 게 있나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님이 자기 반 친구의 할머니였대요. 아, 이런 그러게. 야, 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그 친구는 너무 고마웠을 것 같고요. 이 뭐 학생이니까 뭐 햄버거 이런 거라도 막 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정말 고마운 일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 햄버거가 뭡니까? 뭐 떡볶이, 김밥 뭐든지 친구를 위해서라면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돈은 많지 않겠지만 예. 그 마음만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 할머니를 구해줬는데 내 친구들이 맞아요. 예,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본인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강렬한 기억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추억 혹은 자랑거리일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럼요. 볼 때마다 고마운 그럼요. 이 친구들의 이 돈독한 관계 앞으로도 영원히 펼쳐질 그 미래가 이렇게 선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랜만에 저희끼리 자체 공식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입니다. 경차가 담벼락을 밟고 넘어졌는데 그 아래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 차량 들어 올리시겠어요? 사람 충분하니까 뭐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저기 아까 영상에서 보면 네. 중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치마를 입은 여학생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깨가 구부정한 분도 계시고 제가 또 한 힘을 하잖아요. 제가 당연히 보태야죠. 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뭐 당연한 답이니까 굳이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집단 심리의 힘이 강하다. 이러한 상호작용, 이런 긍정적인 동조 심리와 집단 심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정말 엄청나다. 결론은 뭉치면 강하다.
이어서 두 번째 의인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실까요? 뭐 그냥 음식점 모습이고요. 손님이 살짝 들어오다 부딪힌 것 같아요. 저런 경우 있죠. 의자가 그건 워낙 그냥- 가깝게 있으면은 미안하다가 사과하고. 약간 사과도 한 것 같아요. 어. 보니까. 근데 근데 쉽게 끝나지 않네요. 예? 밖으로까지 나가죠. 뭘 뿌리죠? 저 사장님 머리에 기름통 아닌가? 어이구. 와, 휘발유. 어머머. 그리고는 라이터를 사겠다고 편의점을 갔어요. 이거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불을 붙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 나왔고요. 근데 경찰 가져오니까 쓱 지나가요. 아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어머. 아닌 척. 어이구. 아이고. 저항까지 했었구나. 식당에서 무슨 사형인지 모르겠는데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사오고 이거 지금 약간 말문이 막히는데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한 손님이 이제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앉으려고 했는데 네. 살짝 의자를 뺐는데 그 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분이 왜 자기를 밀치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앞에 손님은 아까 죄송하다 이러면서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는데도 본인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이 앉아 있다가 만류를 했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라이터용 휘발유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뿌린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이제 뭐 실제 그러려고 했는지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라이터를 사갖고 나오는데 마침 그 상황을 신고를 했던 경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제압을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사실 누가 나한테 휘발유까지 뿌리고 내가 사과까지 정중하게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 저도 맞불을 넣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과했잖아요. 싸움도 날 것 같고 편의점 갔다 온다 그러면 막 나도 싸울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침착하게 경찰을 부르셨어요. 맞대응하지 않으시고요. 잘 대응하신 거죠? 정말 잘 대응하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네. 신고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큰 참화를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시비가 붙은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손님들이 계셨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른 손님들께서 네. 상당히 침착하게 진정을 시키면서 밖으로 나가셔서 두 분이 해결하시라 해서 식당 밖으로 이제 그 나가도록 말리고 유도하고 네. 그 유인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저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식당 안에서 저 시비가 벌어졌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싸움이 커지고 식당 테이블들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뭐 물리적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휘발유를 식당 안에다가 또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위험하죠. 네. 저 범인이 자기한테 라이터가 없으니까 편의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 안은 식당이란 곳 자체가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요리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휘발유를 뿌리고 식당 안에 있는 화기를 사용하든 아니면 본인이 어디에 화기가 있는지 모른 채 마구 뿌리다가 불이 있는 곳에 휘발유가 닿든 대형 참사, 대형 방화 사건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인명 피해까지도 막아냈던 것이 그 식당 안에 같이 계셨던 다른 손님들의 지혜로운 행동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난동을 부린 그 범인에게는 좀 죄를 좀 무겁게 물릴 수가 있나요? 그래야죠. 당연하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목격한 것만 하더라도요. 휘발유를 뿌리잖아요. 그 자체가 폭행죄가 됩니다. 오, 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뿌렸죠. 같이 죽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휘발유에 불을 당길 어떤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거죠. 이건 협박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을 당겼으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됐겠지만 일단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특수 협박죄와 폭행죄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상태이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요. 이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었는데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한 분에겐 작은 힘이었겠지만 그 힘이 모여서 만들어낸 큰 집단적인 행동, 분위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보실까요? 오, 화재가 지금 이미 벌써 네. 승용차에 불이 화염이 엄청 큰데요. 오, 좀 크게 났는데요. 저거 건드리면 안 될 텐데. 버스 한 대가 네? 차를 세웠어요. 주차했어요. 네. 군인들이 아, 차에서 내렸네요. 군인들이었구나. 우선적으로는 뭐 불길이 거세고 약하고 이런 거 상관한 결의를 없이 이제 바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와, 쉽지 않을 텐데 제약이. 군인들도 위험을 느꼈을 텐데 그렇죠. 교통 통제까지 해주고요. 통제 너무 중요하고요. 거의 전속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큰일 한 것 같진 않지만 되게 국민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용기를 내서 투기 진압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군요. 멋지네요. 멋진 폭발이네요. 그러네요. 이야, 현장에 함께해 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의 크기를 봐서 봤지만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 영상 보면서 이건 궁금했어요. 운전자분들이 주변에 좀 안 보였거든요. 운전자분들은 어디 계셨나요? 저 승용차에는 네. 그 운전자하고 동승자하고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불이 나니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맹호 부대의 장병들이 그 불이 난 장면을 목격을 하고는 네. 내려가지고 소화기로 이제 진화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일부는 또 교통 통제도 하고. 네. 근데 하지만 승용차는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결과적으로 차가 전소했으니까 저 장병들의 소화, 불을 끄는 행동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냐 하면요. 당시에 저 화재로 인해서 차량의 연료 탱크가 녹았대요. 오. 그래서 차량 안에 있던 모든 연료가 흘러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게 아스팔트를 덮고 아스팔트 위에 불이 번지면서 도로 자체가 이제 화염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 그대로 그냥 두었다면 아마도 그 연료 탱크를 포함해서 차량이 폭발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차량이 폭발하게 되면 차량에 있는 모든 금속 파편들이 갈기갈기 날아가게 됩니다. 불과 함께. 예. 그러면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던 그 장병들도 다쳤을 수 있겠지만 다른 차량들도 이 불 붙은 철판들이 날아가서 꽂힐 수 있고요. 그럼 타이어에 박히고 불이 붙고 다른 차량에도 화재가 전파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도로 바로 옆은요. 울창한 수풀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수풀 쪽으로 이 차량이 폭발하면서 이 불이 날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화재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 장병 여러분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불을 꺼주신 것은 대형 참사를 여러 형태의 대형 참사를 다 막았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가 영상 보시면 생각보다 슴슴한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국궁 장병 여러분들이 기막힌 타이밍에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실 이분들이 어디 부대 소속인지는 처음에 몰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 예. 버스가 곧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수소문 해본 끝에 맹호부대라는 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저희 근데 영상으로도 만나 뵙지만 포상을 받으시고 또 인터뷰하실 때 의인분들의 특징이 또 부대적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할 일 했을 뿐이다. 또 한 번 어느덧 그 문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경찰분들 특집으로 할 때도 경찰관분들의 소명의식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이건 정말로 뭐 군인분들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는 좀 있나 봐요. 그게 일종의 제복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서로 역할은 다 다릅니다. 군,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 그들이 공통점은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똑같은 거죠. 맞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창원 소장님, 제복을 벗고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제복을 입었을 때 그 제복의 힘 너무 알겠어요.
제복을 벗으면 어떻게 요 소명감, 요 힘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같이 갑니까? 내려놓고 싶었어요. 평범한 시민이고 싶었고, 그런 어떤 제복이 주는 긴장과 의무감,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 제가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거나, 뭐, 야간 순찰을 도는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언제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야. 이런.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고, 한 번 소방은 영원한 소방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복의 힘이라는 건 사명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책임감, 사실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정말 제복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제복을 입으셨든 내려놓으셨든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영상으로 저희가 만나 뵀었죠. 큰 화가 날 뻔한 고속도로 화재를 진압해 주신 맹호부대 11명 국군 장병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스튜디오에 모실 의인분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번 여름 강릉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촬영된 훈훈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실까요? 엄청났어요. 그러게요.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단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처음엔 제한급수, 그러다 단수, 와, 그건 절망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오,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달려왔었죠. 지금 여기 활동하시는 이분들이 무료로 이걸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전국 여러 곳에서 지원을 나온 분들에게 이게 뭐 영상이 소방관 분들이 나와서 그렇지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게 아마 제공됐을 거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네, 그러네요. 분들한테도 그러다 물 싣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간식도 제공하고 장갑도. 필요한 물품들, 먹을거리들 정말 여러 기부가 있었죠. 힘이 나죠. 이러면 또 도우러 오신 분들도 힘이 나거든요. 그럼요. 이분들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와, 예, 비가 왔군요. 안기. 저렇게 비가 반가울 줄은. 영상 속 주인공이시죠. 김천래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이렇게 무료 음료 나눔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어디서 온 분들인지 궁금하다. 다른 지역에서 자원봉사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그렇고 강릉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요. 봉사하신 얘기를 듣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언론으로만 많이 접했거든요. 네. 이번 여름에 강릉에 있었던 가뭄,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였는지 간단히 좀 표현 가능하실까요? 단수가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물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겨우 세수만 하고 네. 뭐 설거지만 대충 하고 빨래 이런 거는 제대로 못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료 음료 나눔 활동을 좀 해야겠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평상시에도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자꾸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이렇게 자꾸 좀 부닥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남만 퍼주냐고. 그래서 이번에도 재난 사태가 발령됐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다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소방서 차들이 오니까 물탱크 차들이 오니까 이 차들을 내가 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럼 커피 봉사를 하자. 내가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그 푸드차를 알아봤죠. 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없지만은 예. 또 다행히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하니까 흔쾌히 또 승낙을 해줬고 또 그분도 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분위기라서 다행히 쉽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원래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 돕고 베푸는 걸 좋아한다 말씀하셨어도 저는 이 철학이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주러 오고 있으면 제 입장에선 감사합니다까지는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삶도 불편하셨잖아요. 빨래도 못 하시고 하루에 2번 30분밖에는 물이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 신기함 제가 하나 더 얹어드릴까요? 뭐죠? 여기에 푸드트럭도 하고 무료 음료 준비할 때 당연히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작가님 알려주셨는데 원래 아내분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걸 취소하고 사비로 이 모든 걸 하셨다고 지금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올해 7월 달에 퇴직했어요. 퇴직 여행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부부가 여행 다닌 기억은 없어요. 거의 못 갔는데, 그래서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둘이 가자고 했는데, 이 사태가 터지니까, 그러면 이걸 여행을 접고 커피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집사람하고 같이 아침에 나갔죠. 같이 나가서 하고. 정말 특별한 여행을 취소하신 거예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는 거야? 누군지 뻔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의 공로도 아니고 아내분의 공직 그 한 30여 년이실 텐데 당신 고생했어요. 우리 함께 여행 갑시다. 그런데 미안해요. 내가 봉사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용기가 대단하시네. 저는 너무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아니 근데 왜냐하면 아까 봉사 나갈 때 두 분이 같이 가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런데요. 네. 제가 듣기로 뭐 하루 이틀 2-3일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강릉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16일 내내 무료 음료 나눔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하겠어라고 결심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한 2-3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차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은 100잔을 기준하면은 40만 원이 하루가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100잔 추가되면은 2,000원씩 더 이제 계산해 받는다 이래도 평상시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한 2-3일은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시작했죠. 2-3일 정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을 못 뺐지요. 며칠 정도 하신 이제 거예요? 저희가 9월 5일부터 해서 9월 20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말을 못 뺀 이유는 네. 워낙 그 상황이 실제 이제 그 매일매일 상황이 너무 참 그거 있어. 현장에 휴지를 좀 드리시. 네. 그때 감정이 또 올라오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느껴지시는 감정 자체가 귀한 마음인 게 도움을 받으시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정말 좀 특별한 감정인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사실 계산도 해보셨잖아요. 뭐 하루에 100잔이면 얼마 정도고 했는데 네네네. 16일이면 꽤 많이 나갔을 거거든요. 음료 자체가. 대략 기억나세요? 음료 몇 잔 정도 좀 무료로 드렸는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한 600잔씩 나갔어요. 600잔 이상 나가고. 그게 이제 소방관님들한테도 나간 거 있지만은 또 그 주위에 봉사하러 오는 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또 차량들, 유도인, 뭐 시청 공무원들은 나와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 늦게 가지고 유도도 해주고. 다른 지역에서 또 이제 힘든 게 하면은 또 저희들이 한테 와서 커피를 또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싸서 포장해서 드리고 이렇게. 집안이 기둥뿌리가 뽑혔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거 말고 더 힘든 일이 아니 어떤 게 있었는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혼자 이제 사비로 들여서 하다가 그래도 주위에 우리 강릉 시민들이 한 분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단체로 와 찾아올 때도 있고 와서 봉사 좀 하겠다고 같이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사비를 들여서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단체가 들어와서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갔죠. 이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는 재료비를 좀 이렇게 협조해 줄 때도 네. 있고, 네. 또 재료를 직접 갖고 와서 넉넉하게 갖고 와서 또 남겨주면은 또 저희들이 그걸 또 다음날 쓸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너무 고맙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고마움이 사실은 김 대표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진 거거든요. 거듭 정말 소중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농담이지만 이런 건 궁금해요. 어쨌든 오며 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무료 음료 나눔을 하고 있다. 딱히 봉사하는 분 아닌데 괜히 지나가시던 분들도 저도 뭐 한 잔만 주세요. 막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다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죠. 이들 근처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저기 누가 하고 있으니까 좀 몇 잔 주입시오 이래서 하면은 저희들이 드리고 이렇게 드리죠. 그거는. 그렇게 드리죠. 네. 공짜 음료만 노리고 온 분은 없으셨고요. 네네네. 정말 따뜻한 현장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아니 강릉 시민 수준을 어떻게 보면 승국 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됐네. 계셨을까봐. 제가 모든 강릉 시민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멍청한 하면서 질문이었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동안에는 네. 진짜 즐거웠어요. 즐겁게 했어요. 우리 소방관님들이 기억은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강릉 시민들 진짜 시민들이 좋구나, 강릉 사람들이 좋구나 하고 그 홍보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작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여러 단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뭐 생필품 기부금도 주셨고 기부 물품도 주셨는데 그중에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물품 혹은 선물이 왔는데 이건 참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네, 있죠. 많지요. 특히 우리 시민 김연수님 같은 경우는 네. 행사 기간 내내 3번 오셨어요. 오시면서 처음에 오실 때는 식구들끼리 집에서 이쁜 봉지에다가 과자를 넣어가지고 오셨고, 오셔서 그냥 전에만 주고 갔고, 그게 누구라고 제가 자세히 물으니까 그냥 시민이라 하고 돌아가셨고, 두 번째 오는 날은 기사들 하얀 장갑을 100컬레 하고 또 빵하고 갖고 왔어요.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갔고, 세 번째 오신 날은 초등학생 1, 2학년짜리가 만드는 과자 봉지에다가 과자를 몇 가지 넣고 거기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초등학생이요? 네, 편지를 소방관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네. 그거를 한 200개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2박스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쓴 게 아닌가 봐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방관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게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단체들 또 오면서 뭐 와서 그냥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에 나오는 기성떡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떡들, 강릉 음식들을 갖고 이제 소방관님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소방관님들한테 커피 한 잔 주는 게 아니라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커피도 주고 4개, 5개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도 전해주는 날이 있었고,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참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거기에 뿌듯했고. 말씀하신 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줬다는 그날 그 손편지 받으시던 분들의 좀 반응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네. 특히 이제 그 소방관님들이 다 젊어요. 이렇게 네네. 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생 학생들 같이 이제 데리고 있는 나이에 소방관들이 보니까 그런 나이더라고. 네. 자녀분들 나이. 네, 자녀분들. 한 예. 30, 40대.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응이 좋았고. 예. 그런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광경. 거기에 저는 계속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손편지를 썼다는 게 참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이 아이들에게 남거든요.
얘기를 좀 들었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선생님 한 분이 같이 하신 것 같다. 말씀해 주신 분이 아마 직업이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선생님은 어떻게 초등학생들과 함께 이런 이벤트를 생각하셨을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종류만 있어서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간식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했죠. 남편하고 저녁에 한 2시간 동안 이제 쌌어요. 그거를 사탕도 넣고 뭐 과자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싸서 그 다음 날 또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걸 2번째 하고 3번째 할 때 이거 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거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렇게 했는데 가뭄 때문에 전국에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이들하고 손편지를 쓰게 됐죠. 강릉 관 내에 있는 2 학교의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손편지를 써서 거기에 과자랑 같이 앞에 붙여서 100분한테 나눠드릴 양을 저희가 갖다 드렸죠. 가서 그 편지를 썼는데 1, 2학년이면 그 글씨를 좀 단어도 막 잘 못 쓰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글씨 못 쓰는데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럼 그림 그려도 돼. 했더니 자기네 봤던 막 다니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냈나 봐요. 그래서 막 소방관 아저씨 빨간색으로 소방차도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그렸어요. 아니 이게 손편지라고 말씀하셔서 글자 몇 자 적은 건 줄 알았는데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아이들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정말 강한 기억으로 남겠죠? 네, 강한 기억, 좋은 추억이 당연히 되겠지만요. 그것만은 아니죠.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편지를 써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아이들에게 추억을 넘어서는 엄청난 교육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결국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교육이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시절에는 국민학교였죠. 국군 장병께 쓴 위문 편지 제가 너무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그걸 받으신 국군 장병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저는 지금의 저를 이렇게 그 좋은 면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데 커다란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번 김현수 선생님과 함께 손편지, 손그림 써서 전달한 아이들 분명히 나중에 최소한 명예전당에 모실 의인이 될 겁니다. 진짜 모를 일이에요. 이게 정말 더 큰 영향력이 돼서 나중에 모셨는데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초등학교 손편지 제가 쓴 겁니다. 이럴 일이 진짜 가능해요? 언제 벌어질지 모를 일이에요. 제발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김천래 대표님께서 만드신 뿌리신 선한 영향력의 씨앗인 거죠. 저는 우리가 또 대표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분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요. 강릉 고향이신 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박면 실장님 들으시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강릉 시민분들의 이런 이야기들. 저도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저기 바리스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강릉에 있었다고 한다면 직접 한번 현장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2, 3일 정도 하면 되겠지 했다가 16일 정도까지 정말 2주 넘게 봉사를 이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처음 비가 내리던 날. 기억나세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봉사하는 동안 3번 비가 왔어요. 3번 비가 왔는데 처음 2번째는 너무 그냥 살짝 도로 젖을 정도만 와가지고 기대는 했었지만은 뭐 큰 비는 안 왔고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내리니까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다 한호가 나왔어요. 박수 치고 비 온다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너무 선하고.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정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생생하게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귀한 봉사를 하시는 거 혹시 실례지만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도.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드님들 좀 인식이 있으신지 반응은 좀 어땠나요? 처음에는 애들이 몰랐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만두고 이걸 하다 시작했기 때문에 네, 혼이 났지만은 처음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일간지 신문지에 이제 제가 소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집에 카톡방에 올렸더니까 애들이 보고 깜짝 놀랐지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김천회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 네. 아주 강하게. 네. 어떤 의심이? 이 성격과 성정상 이렇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봉사활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다는 아주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 전에도 유사한 봉사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또 지나온 거 보면은 2014년도에 강릉에 9일 동안 눈이 왔어요. 폭설이. 그래가지고 한 1m 40cm 정도 쌓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장비 사업을 했는데 장비가 한 20대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자차 장비를 가지고 10대를 가지고 무료 지원을 했죠. 제설 작업요? 네, 제설 작업을. 제설 작업 한 10대가 길게 한 15일 했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이제 기름만 대주고 제가 아침 7시부터 나가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그렇게 매일 가서 했어요. 봉사 제설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제 뭐 기회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합리적 의심하신 걸 너무 잘하죠. 맞잖아요. 네. 네,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라니까요. 맞네요. 이 의인 DNA가 애초에 있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도 그냥 뻔하다 싶은데 형식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또 나서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네. 제가 강릉에서 뭐 지금까지 60평생 넘게 이만큼 그래도 뭐 그 지역에서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사업은 뭐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제 그런데 베풀고 또 살아야죠. 너무나 멋지시고요. 응원드리고요. 그럼에도 아내분과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길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작가님한테 전화 받았을 때는 제가 이런 거를 방송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가는 거를 제가 굉장히 어색해하고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작가님이 뭐 나를 추천해서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또 내가 나가서 이런 걸 보여줘야지 또 방송에 나가야지만은 시민이 아니라 누구나 국민들 누구나 이런 봉사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해서 방송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천회 대표님 명예전당 26번째 의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정말 여기저기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방송 차원에서 의인이라고 이제 타이틀 붙여드렸거든요. 네. 기분 어떠신지 궁금해요. 처음 이런 거 겪는 거라서 사실 이런 거를 뭐 바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그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어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마음 많아서 고마웠습니다. 네. 소감 나눠주시는 얘기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게 정말 김천회 대표님의 성정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대화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동양이신 박미연 실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강릉에서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뭄 재난 사태를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 힘은 결국 김천래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극복에 이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릉 출신이라는 게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임에서 한번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봉사를 하실 때는 아내분 허락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창원 선생님 어떠셨어요? 강릉 시민분들께 정말 저는 놀랐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범죄 관련된 사건 사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 미국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약탈, 뭐 절도, 폭행 엄청나게 많은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난 이후에는 범죄가 뒤따른다라는 이제 범죄 연구 결과가 그때부터 막 쌓였는데 강릉에 오히려 재난이 일어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봉사의 품앗이가 일어났어요. 네. 멀리서 오신 소방관 분들께 본인들이 힘드신데도 저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무료 음료를 나눠주시고 아마 좀 이 사례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희망,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빼앗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본성은 서로 아끼고 돕는 것이다. 그 모범 사례가 이 강릉 시민과 김천래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너무나 감동스러운 좀 하루였습니다. 김천래 대표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의인분들의 영상들,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에 맞춰서 모두가 힘을 합심하는 영상들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내가 혼자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건 언제나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누군가의 영상을 보고 안쓰러웠다면, 외로워 보였다면, 비슷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행동할 때 조금씩의 힘이라도 더해주면 상상 못한 큰 힘으로 발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만나게 계실 그 작은 기회들 절대 놓치지 말고요. 함께하는 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o it's just another day, working hard to wait till everything falls into place, like a face without a name. But history is gonna change.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의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 불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걱정하시더니 못할 것 같다 그러시더니 술술술술. 아니 말이 어떻게 멘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 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